오케이. 그러면 오후 시간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3일차고 이제 딱 그 3일차 오전까지가 이제 중간인데요. 그래서 공유 폴더의 링크점 텍스트에서 중간 설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간 설문 링크에 이제 접근하시면 사전 확인 이제 하셨던 것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중간 설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 식별 정보는 여쭤보지 않고요. 그 진행에 이제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우리 먼저 이제 진행하고 결과 보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격에서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수행이 이제 됐으니까 다시 이제 로컬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이제 도달했는가 같이 이제 확인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311페이지 해당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전 훈련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셨죠? 그죠? 그래서 이 VGG와 같은 것이 가중치가 이제 이미지 넷으로 훈련이 이제 된 것을 우리가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그런 이제 훈련 과정이나 장비나 데이터가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전 훈련된 이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전 훈련된 모형이 그 잘 동작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전 훈련된 모형은 지금 1000개 중에 한 개, 1000개 유형을 분류한 건데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개야 고양이라고는 두 개를 분류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 동작하긴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안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혀 이제 쓸모없는 그런 모형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쓸모가 매우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오후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831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사용한 이제 특성 추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점은 이제 그 이 교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그림을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즉, 지금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사전 훈련 모형들은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 이제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 모델, 기반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거 자체가 그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적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로드를 해서 우리 문제에 이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출력이 서로 달라요. 즉 원래는 예를 들어서 VGG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99까지 1000개를 분류하는 그런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응용은 그래서 개야 고양이야 라고 하는 이제 두 개를 분류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VGG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데 출력이 다르면 빠이빠이죠. 와 진짜 좋아 보인다. 근데 나랑은 상관없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력을 살짝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VGG를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전 훈련과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사용하는 것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채용을 하시면 이제 잘 알 수 있고요. 이 점은 GPU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이제 사전 훈련된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GPU 없이 바로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베이스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이 베이스 모델들은 이제 케라스 애플리케이션즈의 VGG16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웨이츠도 이미지넷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include tab false라고 하는 것과 input shape을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값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같이 볼까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 include tab fals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옵션이 다르면 아까 그 가중치를 다운로드 받으셨어도 아마 다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include tab false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서머리에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토탈 매개 변수의 개수가 14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존의 VGG랑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VGG 이제 서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토탈 매개 변수의 개수가 그 10배 정도 큽니다. 얘는 1억 4천만 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다른데요. 이제 뭐가 다른가라고 하면 이런 점이 이제 다릅니다. 요 베이스 서머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출력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다 보려면 그 스크롤러블 엘리먼트나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에서 열어라 하는데, 이제 스크롤러블 엘리먼트로 이제 바꿔볼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블럭풀하고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에 댄스 기반의 분류기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그림에서요. 이제 기존의 VGG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이 합성곱 계층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출력을 내는 요 부분은 이제 댄스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출력 블럭인데, 이 출력 블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미지들에서 뽑힌 어떤 정보와 0부터 9,999까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서로 간의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와 기호를 매핑하는 이제 그런 분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include tab false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 출력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탑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계층을 추가할 때는 1층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1층, 2층, 3층, 4층이기 때문에 출력에 가까운 부분은 이제 고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력에 가까운 부분을 지금 요 탑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져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include tab false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새로운 출력을 우리가 직접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의 응용 모델을 이제 만드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효과를 먼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응용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스타일로 이제 개냥이 모델 3번이라고 하고요. 인풋은 이제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베이스 모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이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는 응용 출력단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댄스로 우리가 이제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댄스가 이제 들어가고 우리는 1로 끝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이제 내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요. 그래서 이 개냥이 모델을 일단 우리 서머리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사용한다면 전처리의 이제 과정이 이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VG16의 이제 프리프로세스 인풋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베이스 모델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핵심적인 설정 중에 하나가 베이스 모델이 훈련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설정입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작성하시면서 그 살펴보실 것은 요 부분이 이제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통과시키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층부에서는 인풋들이 이렇게 이제 그 들어와서 우리의 이제 베이스를 통과합니다. 이 베이스는 사전 훈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우리가 이제 이 베이스를 굳이 이제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냥 처음부터 이제 다시 훈련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응용 출력 블럭은 일단은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응용 출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이스 모델을 통과해서 뭔가 이제 값이 나왔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요 베이스에서 그 어려운 일들은 다 이제 무겁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 수행하고요. 응용 출력에서는 얘가 이제 일을 다 한 상태라서 그냥 이것과 그래서 걔야 고양이야 이런 것만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현재로서는 응용 출력은 그냥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아까 말하던 탑 부분입니다. 즉 탑을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서머리를 보시면 굉장히 간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중간은 VGG16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얘가 5x5x 51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VGG16을 이제 그 길고 복잡한 VGG16을 통과하면 결론적으로는 5x5에 51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그 100만 장짜리 이미지로 학습을 잘한 그런 이제 그 합성곱 신경망 이제 계층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응용 출력을 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죠. 그죠? 왜냐면 얘가 5x5에 512가 나왔는데 덴스를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플래튼을 해주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 이 1차원 벡터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총 매개 변수의 개수는 1400만 개입니다. 근데 지금 트레인업을 훈련 가능한 매개 변수는 513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 VGG16을 훈련이 안 되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미 그 100만 장짜리 이미지로 훈련이 잘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시 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다시 훈련하는 건 아주 조심해서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경력직을 뽑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이게 많은 경험이 있는데 요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뭐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그 신인 선수처럼 훈련시키는 거는 그건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냥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들어오자마자 바로 홈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왔으니까 한국말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짝 조정해야 돼. 그래갖고 막 그 잠실 야구장에서 그 라커룸 뭐 후진돼서 막 이렇게 막 하는 뭐 이런 거뭐 살짝 적응해야 돼. 그죠? 비유하자면. 그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살짝 하면 돼요. 이게 전체 야구를 다시 배울 필요는 없는 거야.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유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를 여기다 꽂아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살짝 조정해가지고 훌륭한 성능 빨리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이제 되려면 이제 응용 출력을 조금 그 완성해서 이제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훈련 모형 쪽에서는 이제 메이저리그급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우리는 그냥 이제 이 출력을 잘 받아가지고 처리했는 부분만 이제 겸손하게 이제 하면 됩니다. 플래튼 해야 되겠죠. 댄스가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는 이 플래튼을 하고 나면 그 드롭아웃이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 그 여명 8088 같은 요 드롭아웃 같은 거 이제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끝내서 이제 서머리가 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응용 출력은 예전하고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전철이요. 네. 아, 여기 잘못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래프가 잘못해서 깨질 뻔했죠. 여기서 이제 x가 나왔는데 전처리 된 게 여기로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종종 이제 그 함수형 API 이제 호출할 때 이게 그 우리가 직접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시퀀셜 하지가 않아서 살짝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시퀀셜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요게 좀 애매해요.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컴브 블럭 이제 특성 추출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케라스 이제 시퀀셜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베이스 모델하고 전처리를 넘기는 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신호를 직접 전달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여기에 추가가 되려면 이 프리프로세싱 같은 것들이 계층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서 또 이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람다 레이어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베이스 모델을 통과시키는 이런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요 프리프로세싱을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데이터 증식 부분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요 프리프로세싱 인풋이 레이어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케라스 시퀀셜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그 레이어로 변환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편리할까 아니면 이제 함수형을 하는 게 편리할까를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스타일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것과 함수형 API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나중에 뭐 재활용이나 이런 적인 측면에서 이제 편리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프리프로세스 인풋을 까먹을 일이 없겠구나. 이런 어떤 그 고려가 있다면 이렇게 만드시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 다시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시퀀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름이 없어지니까 이 특성 추출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임을 VGG16 베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준다면 이제 가독성이 이제 좋아질 것 같고 나중에 어딘가 다른데 이식을 한다면 요거를 복사하기가 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식성이 좀 나아진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주석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인 함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시퀀셜 API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처리가 이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 추출기 자체는 이제 블럭의 이제 정의고 실제로 이제 그 신호 전달을 이제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또 계산 그래프가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 블럭에 이제 입력을 집어넣어서 호출을 하면서부터 계산 그래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했고 그러면은 이제 좀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이 VGG16의 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었고 이거가 이제 시퀀셜하다. 왜냐면 이제 전처리를 하지 않고서 VGG를 통과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는 거는 좋은 그런 이제 코드 디자인적인 이제 선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플래튼을 하니까는 이제 그 12,800개 그 12,800개가 이제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댄스 하나로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 드롭아웃에서 이제 50%를 무작위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 과적합을 좀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12,801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00만 개의 매개 변수가 있어도 얘는 훈련을 안 하고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훈련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겠죠.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훈련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 이제 받고 그 모델 컴파일 이제 수행하고 모델 핏하는 부분은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해보면 트레인 데이터 셋 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 이제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폭은 지금은 데이터 증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30번으로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증가시켰던 이유가 데이터 증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메이저리그 선수를 이제 데려와서 잠실 야구장에만 살짝 훈련시키면 돼요. 그냥 약간 그 후진 라커룸에만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적응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에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GPU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GPU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그 댄스들이다 보니까 GPU가 뭐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에폭을 지나고 있는데 벌써 90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 모형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에폭에서 벌써 97이 나올랑말랑 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영입 잘했죠. 그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못 따라오면 안 되는데 이제는 96이기 때문에 과적합이 없이 쭉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 번 정도의 에폭에서 벌써 97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97, 97이 꽤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살짝 과적합이 있죠. 그죠? 근데 나쁘지 않죠?
네, 지금 제 이제 맥북에서 이제 로컬로 돌리는 것은 이제 그 한 18조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코드를 복사해서 원격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하면 되니까.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 실험을 진행을 해보시고요. 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그 콜앱에서 요구 시간이 GPU로 했을 때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도 확인 말씀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행에. 그래서 이제 그 로컬 GPU는 뭐 이런저런 지금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원격 쪽에다가 이제 복사 붙임 합체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그 맥북의 팬 소리를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 아마 이렇게만 복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원격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제 워크스테이션에서 하면 첫, 첫 번째 F를 5초 정도 소요되고 3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니까 확실히 이제 장비가 달라지면 더 빨라지. 그래서 이제 맥북에서는 지금 10여 초 정도 이제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7초, 18초 정도 이제 소요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초 정도니까 한 6배 정도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 워크스테이션에 달려있는 GPU는 그 GPU 한 개가 이 맥북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고, 이 맥북 전체보다 그래픽카드 하나가 더 비싸니까. 그냥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제 맥북은 최대 한 50와트 내외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제 그래픽카드는 뭐 800와트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 치고는 이제 6배 정도 차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제 그 그냥 만약에 그런 그래픽 카드를 구비하기 싫거나 이제 비용이 이제 그 기다립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꺼지지 않게 해놓고 그냥 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전기세가 훨씬 덜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는 그냥 뭐 지난 그 훈련한 동안 우리가 보는 건데 애플이 그 M2 울트라로 그 데이터 센터 이제 만든다는 뭐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완전 칩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진영과 그 자체 개발 진영들인데 구글도 이제 자체 개발한 TPU가 있고 그리고 인텔 CPU를 이제 어, 안 쓰기 위해서 또 CPU 자체로 개발했다고 며칠 전에 아이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은 이제 애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칩 자체를 자기네들이 다 직접 설계하고 쓰겠다. 근데 애플은 이제 애진작에 애플 실리콘을 갔잖아요. 그래갖고 엔비디아 안 쓰고 있잖아. 근데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에 이제 그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내는데 과연 이제 애플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자체적인 칩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준까지 될 것인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맥이 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전용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는 당연히 못하는데 뭐 M4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들고 다니는 측면에서 저전력적인 측면에서는 된다는 게 이제 그 신기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쓸만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런 설명을 드리는 동안 얘는 애진작이 끝났겠죠. 지금 벌써 끝났죠. 3초만 끝나니까 얘 9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보시면 아이고 보시면 98이 나왔어요. 그죠? 메이저리그 선수를 데려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왜 딥러닝에 대한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응용을 하실 수 있냐면 저렇게 깊은 모델을 직접 훈련하지 않으셔도
많은 사전 훈련 모델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져와서 그냥 응용 출력단만 살짝 바꿔서 훈련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더 고수준의 API도 있긴 한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응용 출력들을 구성하시는 전문성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코드가 되게 간결하잖아요. 99, 한 8% 정도 수준의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코드는 진짜 고맙죠. 그냥 이제 끌고 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이제 납득을 하신다면 그 훌륭한 성능을 내기 위한 모델을 직접 만드는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요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모델을 그렇게 많은 데이터로 내가 훈련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소식을 이제 오늘 들으셨으면 아 빨리 어떤 모델들이 많이 있는지 알아내서 우리의 의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해야겠다라고 하는 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제 세 개에서 동시에 돌리는 거는 좀 너무 번잡스러워서 그냥 콜앱 쪽 결과는 여쭤볼게요. 혹시 이렇게 돌리시면 몇 초 정도 그 소요가 되는지 혹시 확인되시면 알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또 하시는 데 있어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 에포당 시간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다 완료가 안 돼도 돌아가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모델을 이제 그 체크 포인트가 그 체크 포인트를 겨냥인 모델 3번 했고 콜백을 이제 안 했네요. 콜백 콜백 추가하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다행히 저쪽 모델을 그냥 하면 되죠. 이제 다시 돌려서 3번을 좀 획득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원격에서 구워가지고 요거를 그냥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진행하면 좋은데 네트워크가 이제 종종 끊겨가지고 VPN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로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팬 소리가 줄어든 거 보니까는 이제 얘도 이제 다 했네요. 그죠? 다 했는데 저장 안 했기 때문에 그 아까 데이터 적재하시는 부분을 다 해놓으셨고 그 트레인 데이터셋이 형성이 되어 있으시면 그 콜앱에서는 그냥 저 코드만 잘 작성하시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콜앱 쪽 혹시 확인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잘 됐고 이제 훈련 결과표 이제 생성 캣도그 3 CSV 고맙지. 반복적인 것들 하는 거는 진짜 그 GitHub 코파일럿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코드는 그 오리지널 코드는 아닌데 그냥 위에서 했던 작업들 그냥 내가 반복하고 싶다는 것을 이제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연결에 문제가 끊기 전에 얼른 빨리 다른 문제를 받겠습니다. 얼른 다운로드도 이제 받았고요.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 베스트 모델에 대한 이제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베스트 모델을 이제 그 하고요. 아까처럼 이제 훈련하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한 바대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99.8이니까는 사실상 100점으로 봐야죠. 그죠?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테스트에서는 97을 달성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모형을 이리저리 만들어 보고 재훈련하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사전 훈련 모형을 가져와서 이제 바로 효과를 이제 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우리는 쉬는 시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